이번 시간에는 95페이지네요. 법령의 무효와 취소. 여기서 무효란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예요. 법령에는 성립해서 존재하나 당사자 의도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무효라 그래요.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요, 유효한 법령이에요. 다만 그 유효한 법령이 행위 안에 취소 사유가 우리 정해져 있는 민법상의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취소한다라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유효한 법령이가 처음부터 무효인 법령으로 바뀌는 제도가 취소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고, 취소 제도란 것은 유효한 법령이가 취소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무효와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96페이지에 정리해 두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6페이지에요. 무효의 종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효의 종류,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 전부 무효,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민법상의 무효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부 모두가 다 무효를 인정해야 된다는 제도죠. 그게 절대적 무효예요. 다만 이 절대적 무효와 반대편에 있는 그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 상대적 무효겠죠. 이 상대적 무효란 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특정된 사람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무효니까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예컨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민법 107조나 108조에서 무효 사유가 있었죠. 즉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 비진의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과실이요. 이런 경우라면 이 표시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무효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선의의 제3자에게 이걸 가지고 대항할 수 없죠.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이 무효인 거래행위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의 제3자는 정당하게 야 이거 유효잖아 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 무효를 가지고 내한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무효가 바로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이런 거죠. 또 민법 108조요.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라 이렇게 했죠. 통정 허위의 의사 표시다. 이 표시는 당사 사이에 서로 내통해서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무효죠. 이 무효도 어떻게 돼요? 바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하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 무효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서는 야 무효잖아. 네 권리 인정 못해.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냐? 상대적 무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무효할 때 상대적 무효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여기서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라는 면에서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당연무효가 있는데요. 당연무효라는 것은 뭐냐? 민법상의 무효 사유로 정해져 있는 그 무효 사유가 그 거래행위인 법령에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무효라 그래요. 즉 법원에 가서 판사님으로부터 이게 무효다라고 선고를 받아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무효 사유가 그 법령이 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당연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상 그러면 재판상 무효 있냐?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무효가 되는 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무효란 것은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요. 만약에 법령이 일부분에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 무효, 당연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전부 무효. 그러니까 법령이 일부분에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를 무효 취급한다라는 원칙이에요. 다음은 우리 민법에 137조에 가면 이 전부 무효에 관해서요. 나머지 일부분이 무효란 거죠. 일부분이 무효 있을 때는 원칙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요. 일부분이 무효이니까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상태잖아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예외를 하나의 법 원칙이라 해서 법 이론이다 해서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해요.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137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요게 예외적으로 일부분만 무효로 취급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취급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그 행위 당사자가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또는 가상적 의사는 가정적 의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이때 이제 유효한 행위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무효라 하는 것은 당의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 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무효가 있을 수 있다. 이 불확정적 무효는 다른 개념을 쓴다면 유동적 무효를 말합니다. 즉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효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바로 그렇죠.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협의의 무권 대리가 바로 여기 들어가죠. 협의의 무권 대리 제도가 바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적 무효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바로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다. 그 외에는요. 그래요. 우리 판례가 협의의 무권 대리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한 경우죠.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허가받기 전이면 이럴 때는 이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했으니까 이 법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오로지 이거는 판례 이론으로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뒤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무효의 원칙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무효다.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도요.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 형태의 취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는 취소는 협의의 취소로서 유효한 법률행위 속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제도를 협의의 취소라고 그래요. 이러한 취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제한 능력자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한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3자한테도 취소했어, 나는 내 재산 돌려 가져가야겠어 라고 요구하면 선의 제3자도 돌려줘야 되죠. 물론 악의 제3자도 돌려줘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취소라든지 또는 사기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취소잖아요. 이런 취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대적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98페이지 갔어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무효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될까? 무효 효과. 자, 여기에는 첫 번째요. 무효인 이 법률행위 안에, 무효라는 의미는 권리도 안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안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안 생겼으니까 아직 이 행위로부터 아무런 이행을 한 것이 없다면, 이행 전이라면 뭐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불필요하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효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후라면 어떻게 할까? 그대로 이 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했답니다. 이행을 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행했고, 그 상대방은 이행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죠. 그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은 권리가 없는 상태로서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취득한 이득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돼요. 즉 이행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당이득은 정당한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되겠죠?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이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당이득이 발생되면, 부당이득 관계가 이렇게 생기면 그때는 반환할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런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행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단, 이 무효 사유가 만약에 103조 반사회질서이거나 104조 폭리행위에 해당되면, 이 폭리행위자, 폭리자요, 수익자죠. 폭리자나 여기는 당사자요. 당사자 사이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버려요. 사회질서 위반되는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급부를 한 행위가 돼버려요. 여기에는 우리 민법이 불법 원인 급여, 이 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746조 규정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이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하겠어요, 이행했더라도. 자, 그래서 이 무효 사유 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러한 효과에서 예외. 그 예외가 뭐냐? 바로 103조, 104조. 여기에는 반환 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해놨죠. 그러나 원칙은 뭐라고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게 이제 무효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의 무효제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민법상의 무효제도, 민법에 있는 무효제도입니다. 민법에 있는 무효제도는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 내용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 두 번째는 무효행위를 전환해서 인정하는 무효행위 전환제도 138조,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추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제도 139조, 이 세 가지 제도에서 무효행위를 이렇게 일단 어떻게 해서든 유효한 행위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98페이지에 일부 무효의 법리 이랬어요. 이게 137조에 있죠.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법령이 하나의 법령을 했는데 이게 행위예요. 법령이 한 개의 법령을 했어요. 근데 이 영역만큼이 무효인 사유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법령이 속에 나머지는 유효고 이 부분은 무효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일부 무효다 이렇게 해요. 일부 무효다. 일부분이 무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민법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령의 전부를 무효 취급해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는 무효인 법령이가 되겠죠. 이 법령에는 무효인 법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을 또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예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로 반드시 거쳐야 할 요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버리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이런 법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법령이.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가상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아마도 저 무효 부분만 빼버려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령행위를 아마도 했을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외 일부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보충적 해석에 의한 가상적 의사가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만 유효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부 무효 원칙이요. 이러한 법리는요. 우리 민법의 일부 취소의 제도에도 여기에 유추 적용합니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의 법률 행위 자체가 한 개의 법령이지만 나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고 빼더라도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상 목적물이 있으면 목적물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다만 이 가상적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보충적 해석이라는 해석 방법에 의합니다.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법령행위가 무효인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한 행위는 A 행위예요. 실제 한 행위는 A 행위인데 이 행위 안에 보니까 무효 사유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예요. 무효 사유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A 행위를 한 당사자가 말이죠. 저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행위 안 하고 아마도 이 행위 했을 거야.
B 행위로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이렇게 A 행위를 B 행위로 바꾸어서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뭐예요? 가상적 행위죠. 가상적 법령이에요. 아마도 이런 행위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실쟁이죠. 실쟁이에요. 그러면 실쟁이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저게 아니라 이걸로 했을 거야 라고 된다면 이게 전환이라는 거죠. 이게 전환이라는 거죠. A 행위인 무효인 행위에서 전환해서 B 행위로 유효한 행위다. 이게 바꾸는 제도가 전환 제도라 그래요.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민법 138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138조 무효행위를 A행위에서 B행위로 이렇게 전혀 당사자 거래 행위를 하지도 않은 행위로 바꾸어서 인정해 주는 제도, 전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한 A 행위인 무효인 행위 속에는요, B 행위를 만들려는 이 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B 행위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 행위가 훨씬, 즉 실제로 한 이 A 행위가 훨씬 더 큰 그릇이라 하죠. 그래서 B 행위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행위의 성격은요, B 행위와 비교했을 때 이건 포괄적이다. 또 B 행위 요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포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격의 A 행위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이 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람 있죠. 사람이 A 행위가 무효 사유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이걸 하지 않고 이 B 행위를 아마도 했을 거야 라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가상적 행위로 인정되어지니까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앞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했듯이 이 가상적 의사는요, 당연히 뭐예요? 그래, 법령의 해석에서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한다. 그죠?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랬을 거야. 객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A 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행위 당사자의 주관적으로도 아마도 이렇게 이런 의사를 결정했을 거야. 라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질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드디어 무효행위 전환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요, 우리는 학자들은 이때 이 B 행위요. B 행위 요건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요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B 행위 요건이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요식행위, 우리 민법에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또는 법률 규정, 특별법 규정에서 방식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그러한 요식행위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 행위에서 B 행위로 이렇게 전환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우리 민법 규정상으로는 요식행위로 이렇게 전환해 준 내용이 있어요. 요식에서 요식행위로. 예컨대 비밀증서 유언, 이 유언이란 유언행위는 엄격한 요식행위죠.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이 흠결되어서 이게 효력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비밀증서 유언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훨씬 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조금 완화되어 있는 요식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필증서 유언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인데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안 생겼지만, 그러나 이 유언이요, 자필증서유언보다 완화되어 있는 요식행위인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래요, 이걸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밀증서유언을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민법 규정 1071조에서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허용해야죠.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이때 뭐예요? 이거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이죠. 요식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해요. 이론상으로 보면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법 규정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판례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도. 예를 들면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의 출생신고 무효예요. 가짜 허위니까. 근데 이것을요 인지신고행위로 이렇게 전환하기도 해요. 이렇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신고행위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걸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해 주는 이러한 판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판례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럼 이 판례는 뭐냐? 요식행위로의 전환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로 전환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어요. 이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99페이지에 요건으로 정리해놨죠. 일단 성립한 무효인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고, 또 다음에 다른 법령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하였을 것. 이게 바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환할 때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 판례는 100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판례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민법 규정에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효인 법령행위를 행위 당사자가 야, 인정할게. 무효행위지만 인정하마. 이렇게 하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해요. 나중에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과거의 그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나 지금 인정할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이란다. 무효인 행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해요. 자, 무효인 A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는요, 유효로가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해 줍니다. 언제부터? 추인한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장래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행위로 인정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유효행위로 인정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령행위로 인정한다. 간주요. 이게 뭐냐? 추인의 효과입니다. 요 내용이요. 추인의 효과. 새로운 법령행위로 간주. 그리고 그 효과는 추인한 이때부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래효다. 이게 민법의 원칙. 그럼 이렇게 추인한다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가? 여기는요. 자, 무효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로 바꾸려 그러면 여기는 전제가요. 첫 번째. 무효 사유가 종료된 후에 추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추인권 행사, 추인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의사표시. 이때 의사표시할 때는
야, 이거 무효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겠죠. 알면서. 그리고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두 가능하죠. 의사표시 가능해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 무효 사유가 종료될 수 없는 무효만 들어갈까? 종료 후에만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무효행위 추인이 불가한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즉 추인할 수 없는 무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예컨대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해당되거나 또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되거나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사회 질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회 질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 사유가 종료, 끝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으니까 뭘 못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무효 사유가 끝나야만 추인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종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료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따라서 추인 불가능한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자주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 주셔야겠죠. 이게요. 요건상 추인이 불가능한 것.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데 새로운 법령으로 그때부터 인정한다. 새로운 법령을 인정한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이제 추인의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민법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이 모든 규정은요 전부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서 하면 유효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를 아니라 뭐 언제나 야 우리 계약에 좀 일부분이 무효니까 이거 전부 다 나머지는 유효하자. 자기들끼리 약속할 수도 있어요. 뭐 가산제 의사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따라서 해석한다 이 말이죠. 138조 무효행위 전환요. 무효행위 전환인데 전환은 뭐예요? 다르게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들 약속만 하면. 이해되네요. 139조예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요. 야, 이 과거로 소급해서 아예 인정하자. 유효로 해버리자.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 모두 무효, 제도, 우리 민법상 있는 규정 세 가지 모두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규정과 다르게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우리 판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동적 무효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생했습니다.